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장 윤경주 교수입니다. 자, 저희가 12월에 첫 온라인 컬로키엄 및 입시 설명회를 했고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첫 라이브 강의 시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과 교수님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팬데믹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과 소통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유튜브 라이브 강의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비자발적으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한 번쯤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이 자산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자기 개발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인생 2모작, 3모작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세컨드 커리어를 디벨롭을 할 수 있는 학위 혹은 자격증을 통해서 우리가 취업 혹은 창업까지 진로를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제가 토픽을 어차피 영어라면 제대로라고 정해놓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고민이 됐어요.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한 번에 다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학과 또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런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점들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요즘에 세계 공용어는 영어라는 것을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 된다. 그 중에 15억 혹은 12억 7천만이 영어를 사용한다. 전 세계 인구의 20%다. 이런 통계들은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영어가 어떤 영어를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용자 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inner circle,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native speakers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일까요? 세계 공용어의 스테이터스, 그 자격까지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사실 인구 대비로 보자면 Chinese Mandarin이 압도적으로 그 사용자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공용어는 아니에요. 왜 영어가 글로벌 랭귀지일까? 사실 영어 자체가, 영어라는 언어는 세계 수많은 몇천 개 중 언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영어 자체가 과학적이고 아주 리즈너블하고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좋은 영어냐, superior한 영어냐, 언어냐? 아닙니다. 영어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리딩하는 그룹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Unfortunately, 우리 한국어가 그렇게 아직은 세계 공용어는 아니에요. 어느 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영어는 세계의 다른 어떤 언어와 똑같은 언어이다. Tool for communication. 그런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이 도구로 사용하는 이 영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냐 하면요. 영어를 잘해야 이런 랭귀지 스킬이 있어야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지만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학습의 대상이 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야 하는 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소통의 도구다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놀이로 접근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오늘 제가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우리가 영어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이거입니다. 베네핏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스킵을 하고 언어를 내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외에 영어를 할 때, 일어를 할 때, 중국어를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의미가 두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언어는 또 하나의 유니버스다. 또 하나의 우주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주가 있고요. 영어를 알면 영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우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생이 우리 라이프가 리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굉장히 최근 연구에 언어 학습을 할 경우에 뇌 노화를 늦춰진다라는 에딘버러 연구팀, 버밍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를.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할 때 발달하는 뇌 부분이 영어, 제2 외국어, 꼭 영어는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제2 외국어를 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하고, 뇌에 그 세포를 새로 생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언어를 꼭 어릴 때 안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하더라도 우리한테 주는 베네핏이 있다. 자,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어 학습을 하는 로열 로드가 있을까? 어떤 게 왕도일까? 누구나 다 베네핏을 갖고 싶으니까요. 영어 학습을 잘 하고 싶죠. 영어 학습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 갈 때 뭐로 가도 도착은 하지만 조금 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효율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영어 학습을 위한 컨텐츠 그리고 어플, 도구가 요즘에 제가 그 구글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영어를 하는데 굉장히 옛날보다는 많은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혼자 하는 거, self-study. 가 갖는 장단점이에요. 장점은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도 상담을 굉장히 자주 하고 소통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수님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아니면 시험을 봐야 돼서 억지로라도 했더니 영어가 조금씩 늘어요. 그러니까 셀프 스터디의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 스트레스 없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다. 할 때 좋은 거고요. 단점은 양날의 칼인 거죠.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학습을 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리고 강제성이 없으면 잘 안 하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영어를 쓸 수 있는 컨텍스트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2 외국어가 아니라 완전히 외국어를 사용하니까 외국어를 사용하는 컨텍스트가 없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밥 3끼를 먹는 게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바이타민도 챙겨 먹고 어떤 때는 뭐 면역력을 위해서 다른 뭐 프로테인도 먹고 서플리멘트를 많이 먹거든요. 내가 이런 그 컨텐츠 같은 거는 서플리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밥 3끼를 챙겨 먹는 마음으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어 학습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안 쓰는 거를 억지로 찾아서 하다 보니까 동기가 분명치 않으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전문가의 가이드라인과 강제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극히 낮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어 학습을 할 때 무엇을 학습하나요? 우리는 철자부터 배우고요. 알파벳 배우셨죠? 영어 배울 때 중학교 때부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부터 배웁니다. 발음, 억양, 인토네이션요. yes, yes, 예, 다 다르죠.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어휘도 배우고요. 관용어, expression도 배우고요. 문법도 배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definition of the pandemic? 팬데믹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what은 의문사이고 is는 동사이고 팬데믹은 무슨 뜻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a pandemic is 하면서 그 세계 확산되는 새로운 감염병이다라는 게 이제 이 문장의 뜻인데요. 사실 우리가 문법적으로 문장 위치에 의문사는 앞에 나와 있고 주어가 앞에 나와 있고 동사는 뒤에 가야 되고 이런 것을 사실은 배우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 colorist Greenpeace sleep furiously. 이거는 grammatically perfect.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완전히 맞는 문장인데 의미가 뭐죠? The color is green이라고 했어요. 색깔이 없는 초록색 피가
화가 난 채로 자고 있다. 이런 문장인데요.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비문이에요. grammatically wrong이 아니어서 의미적으로 말이 안 돼서.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의미를 전달하는 게 언어인데 언어가 갖고 있는 목적에 미치지를 못하죠.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줄 알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학습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휘를 학습할 때 보통 어휘 학습할 때 처음엔 모르는 단어 나오면 한영 사전을 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제 번역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의 개념과 한국어의 그 번역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류예요. 문법도 마찬가지지만 어휘도 한국어와 영어, 영어와 뭐 이태리어, 뭐 한국어와 일본어, 다른 언어들 사이에 1대1 대응어는 많지가 않습니다. 언어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00개 안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다른 컴플렉스 컨셉트, 어휘들은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나와 있는 번역은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그 번역은 그나마 제일 가까운 개념이에요. 이거는 조금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어휘를 학습할 때는 단어 하나, 뜻 하나 이렇게 외우면 절대로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문장 내에서 이해하고 그 문장 자체를 메모라이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휘가 사용된 여러 개의 문장을 이해하고 함께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example sentence로 Can I have my privacy please? 이런 단어 privacy라는 단어가 나온 문장을 줬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Mom, can I have my privacy please?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지를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방에 있으니까 바지 좀 갈아입을게요. 그런 뜻으로 저한테 요청을 한 거죠. 방에서 나가달라는 뜻이죠. 그런데 privacy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Anglo-centric, Anglo-specific한 개념이라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사생활이라고 제일 가까운 그 대응어를 넣어서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사생활을 넣어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고 싶다는 뜻으로 이제 privacy라는 그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번역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버시라고 이제 쓴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하면 한 번 주면 정없어 하면서 두 번씩 퍼주잖아요, 밥을. 그래서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 그 강사들이 밥을 한 번 주면 정없어가 뭔지를 잘 몰라서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서로 물어봐요. 그 정이라는 것을 affection 혹은 뭐 다른 emotional 무슨 bond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지만 사실은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는. 이 말은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휘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납득이 가능한데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휘화. 어휘화는 뭐냐면 한 단어의 그 개념이 코인처럼 이렇게 딱 한 단어로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아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실수한 건데 저한테 어느 날 엄마 저 발등에 머리카락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발등에 어떻게 머리카락이 나?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하면서 발을 보여줬어요. 엄지발톱에 하나가 털이 났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hair 하면은 머리카락도 되고 몸에 난 털도 include 하는 개념이거든요. 한국말은 머리카락하고 털은 좀 다른 개념이죠. 이렇게 언어마다 어휘화, 개념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또 우리 아들이 엄마 우리 TV 부러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The TV is broken. 영어로 이야기하는 broken은 나뭇가지가 꺾어졌을 때는 부러지다지만
전기 기계가 부러질 수는 없죠. TV가 어떻게 부러지겠어요, 스크린이. 그거는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재미있게 웃으면서 이제 한국말은 이렇게 표현한단다 라고 가르쳐주죠. 그리고 또 영어 그 학습자가 어떤 경우에 혼돈스럽냐면 예를 들어서요. mind gap 할 때 영어로는 그 조심하세요라는 거, mind stop. 그러면 그 갭 조심하세요. 지하철 나갈 때 왜 갭이 넓으면 조심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층계가 올라갈 때 조심하세요. 그런 동사의 mind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he's out of his mind 할 때 정신 나갔나 봐. 미쳤나 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mind라는 아까 제가 어휘는 어떻게 이해한다? 어떻게 외운다? 문장 안에서 외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동사고 이것은 명사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그 문장 안에서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이제 우리 뇌한테 가르쳐줘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keep that in mind 할 적에는 그래 내가 정신 차려서 내 마음속에 새길게요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mind를 번역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요,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한국말에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 할 적에는 my mind is aching, my mind is hurting 말이 안 되거든요. mind는 emotional한 펑션이 없어요. 영어에는. mind는 여기고 heart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my heart is aching, my heart is broken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때는 mind가 마음이 되고 마음이 heart가 되는데 그러면 mind하고 heart는 같은 개념인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Two very different concepts in English. 그래서 My Heart Will Go On 할 적에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타이타닉에서 유명한 그 My Heart가 우리나라 말로는 mind예요. 그죠? 마음이에요. Sorry. 그런데 마음은 하트도 되고, 그러니까 그 feeling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정말 제가 심리학과를 학사를 했는데요.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이자 심리학자가 How the Mind Works라는 그 심리학의 개론 비슷한 책을 쓰면서 이것이 유니버설한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는 마음이 어떻게 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거든요. 스티븐 핑커가 얘기한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우리가 앵글로 스페시픽 컨셉이 있는데 그것이 영어에 개념화되어 있고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다른 개념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대응어가 없으니까. 한국어 번역을 외우지 말고 어휘를 가지고 쓰여진 그 컨텍스트와 그 컨텍스트 안에서의 개념을 배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fair. It's not fair. He did a fair job. She has fair skin. 이 fair란 뜻이에요. 그리고 wine fair 이런 것도 있어요. 전시회. 그리고 이거는 호주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형만 주고 왜 나는 안 줘요? It's not fair. It's not fair. 이런 그 개념 자체가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fair skin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습자들은 이렇게 다른 컨텍스트, 다른 의미를 같이 학습해야 한다 하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류는요. 영어의 개념 혹은 문법, 영어 문법 있잖아요. 문법이 arbitrary, 그러니까 인위적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English is not culturally neutral. 무슨 뜻인가요? 영어는 영어를 사용하는 Anglo-cultural 멤버들 사이에 culturally 중요한 개념들을 어휘화했고 문법화했어요. 그래서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 영어의 어휘와 문법은 영미 문화권 화자들의 문화 특수한 삶의 방식, 그리고 세계관, 인간관, 행동 방식을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학습을 할 때는 해당 언어권 화자들의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고 그 동기, 왜 그런지, 그 cultural priority, cultural assumption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영어에서 How to make a request in English. 팀원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 디렉터가 뭐라고 했냐면요. Can I take a look at the document? 물어봐요. 그 서류 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괜찮죠? 이 문장. 그런데 이것은 question입니까? request입니까? 명령입니까? 의문문입니까?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셨죠? 영어에서는 polite하게 명령하지 말고 show me the document 하지 말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배우셨죠? polite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명령문인데 의문문이네요. 이것을 그 테크니컬한 용어로는 WH imperatives, WH 의문형 명령문 혹은 interrogative directives라고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요청하기 위한 영어의 장치다라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Can I take a look at the document?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사회적 역할이 달라졌어요. 이 분이 남자분이 팀 멤버고요. 여자분이 디렉터예요. 그래도 이 문장이 적절할까요? 그 팀 멤버가 디렉터한테 이 문장을 쓰는 게 괜찮을까요?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yes or no? 대답해 주세요. 아하, 네, 여러분들이 답을 올릴 때까지, 왜냐하면 커피 쿠폰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너무 쫓겨서 뒤에라도 올려주신 분한테 제가 알고 나서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령문이에요. 물어보는 것이 polite하다고 해서 누구든지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냐? 어떻게 물어보느냐? I'm just wondering if 로 시작을 하면서 I could take a look at the document 이렇게 얘기해요. I'm just wondering if까지가 hedging이라고 해요. 자, it would be great if I could take a look at the document.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hedge예요. 영어로 hedging 혹은 hedges라는 게 영어 의사소통에 매우 다양하게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hedge. 그러니까 장치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보여줘도 좋지만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라는 약간 그 상대방에게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라고 사인을 보내면서 동시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리퀘스트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전달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물어볼까요? 공손하다고 했는데 공손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Be polite? Yes and no. 대답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걸 동시에 같이 읽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에 쫓깁니다. 영미 문화권 화자들의 cultural priority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respect personal autonomy.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명령을 하면 show me the document 대답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personal autonomy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미 문화권 화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남이 시켜서 한다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요 라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퀴즈 나갑니다. 잉글리시와 함께 배우는 앵글로 cultural norm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넘버 1 뭘까요? 뭐 하지 말라고 했나요? 네, don't impose 강요하지 마라,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명령형이 아니라 의문형으로 물어봤구나. 리퀘스트를 어떤 때는 진짜 명령인데도 물어봤구나. 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시킬 적에 상대방의 그거는 지위와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impose하는 게 cultural 뭐요? tabu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polite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native speakers of English 그 원어민들도 물어보면 이거 잘 몰라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polite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야는 아는데 동기를 잘 몰라요. 이거는 언어학자들이 연구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Will you just go away and die? 이런 말 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욕하는 거예요. 꺼져버려, 가서 죽어버려. 그것도 when you just F월드로 시작하는 off 이런 말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포스트카드, 그러니까 컬렉션 북인데요. 영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보세요 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wrong, help
이거 그 신사가 보고 라이프 벨트 구명 벨트 있는데도 그냥 가잖아요. 옆에 보세요. Right, way to ask. Right, way to request. 뭐예요? Excuse me, sir. I'm terribly sorry, but sorry to bother you.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혹시 그것 좀 던져줄 수 있어요? 제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물어봐요. 오케이? 그러면 사람이 이거 구명 벨트를 던져주는 거죠. 단적으로 말해서 영어에서 그 문법을 알고 모르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way of asking, way of saying things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help라고 했더니 그 사람 죽을 거잖아요. 라이프 벨트 못 받아서. 그만큼 중요하다. 또 다른 의문형 문장 패턴이 있는데요. Why don't you예요. Why don't you go and see a doctor tomorrow? 조언을 할 때, 뭘 권유할 때 이런 말을 쓴다라고 학교에서 배우셨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 Go and see a doctor. 한국 사람들은요, 야, 너 의사한테 가. 너 정말 피곤해 보여. 이거 하나도 culturally inappropriate 아니잖아요. 영어에서는 그것도 물어봐요. 그런데 질문도 사실 가능해요. Why don't you play tennis anymore? 너 왜 이제 테니스 안 쳐? 질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권유도 가능하고요. 컨텍스트를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invitation도 가능해요. Why don't you stay at my place?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not imposing. You just welcome.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 집에 머물러. 이런 말도 쓰거든요. 자, 그런데 Why don't you all go to hell? 이거 뭐예요? 조언도 아니고 polite도 하지 않아요. 너네들 다 지옥에나 가버려. 이거는 언제 쓰나요? cursing, 저주를 퍼부을 때. 그래서 이것이 polite한 게 동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이 의문형이 가진 문법화는 impose하지 않는 게 앵글로 cultural 멤버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좀 서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tag questions라는 것도 우리가 부가 의문문이라고 해서 많이 배우는데요. Thank you. You don't have to go now, do you? 이런 식으로 앞에는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 앞에는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문법적으로 배우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Don't touch the button, will you? 이런 것도 있어요. Don't touch the button, okay? 이런 것도 사실은 영어 화자들이 생각하는 문화적인 중요성 때문이라는 거. 뭐라고요? impose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동시에 tag questions는 자기 생각과 의견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ag question의 기능과 동기가 돈 impose와 관계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의견에 상대방이 자기 의견에 동의하기를 강요하지 않는 거, isn't it? does he?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여기에 그 사람의 의견과 compromise 하는 것의 value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가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된 게 이 epistemic verbal phrases예요. I expect, I believe, I suppose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겨우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한 화자의 생각, 의견을 표현하는 동사구가 숫자도 많지만 빈도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영어가 유니크하다. 그리고 다른 어떤 유로피안 랭귀지 혹은 세상의 어떤 언어보다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앵글로 컬처럴 멤버들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English is not culturally neutral. 언어와 문화는 뭐라고요? 코인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퀴즈. 영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영미 문화권 화자들의 무엇을 같이 학습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시간에 쫓겨서 답을 보여드리면 Anglo Cultural Norms입니다. 문화적 규범을 같이 학습해야 된다. 동기를 학습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유튜버들의 영어 학습은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는 이런 표현 어떻게 할까요? Why don't you는 왜 쓸까요? 이런 거 다 들어가서 봤는데요. 동기를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초부터 중급, 고급 이렇게 그리고 영미 문화권의 그 커처럴 놈수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는 그런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런 영어에 대한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